안녕하세요. 이민희 강사입니다. 레이아웃 저번 시간에 아주 심플한 거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 스타일은 이제 웹디자인 기능사에서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브라우저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컨텐츠가 가운데 이렇게 있죠. 그 다음 제가 가로로 먼저 끊어 달라고 했습니다. 가로로 끊어 주시고 그 다음에 헤더 슬라이드 푸터에는 뭐 딱히 세로로 다시 분할할 건 없고요. 컨텐츠 영역에 콘 1, 콘 2, 콘 3 이렇게 또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. 저번 시간에는 제가 플롯을 이용해서 나열을 했다면 이번에는 플렉스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똑같이 랩으로 한번 감싸 줄 겁니다. div 클래스 랩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너, div 클래스 이너로 제가 가운데 잡아준다고 했죠. 자,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헤더 영역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슬라이드, div 클래스 슬라이드 이렇게 또 영역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슬라이드. 그 다음 컨텐츠, div 클래스 컨텐츠 이렇게 작업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 푸터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. 이때 이제 슬라이드와 컨텐츠를 한번 div로 묶어 주셔도 괜찮아요. 이렇게 묶어서 작업을 해 주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헤더에 있는 메뉴를 딱 다른 메뉴를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바뀌게 되죠. 그때 헤더와 푸터는 항상 고정이에요. 거의 다. 홈페이지 스타일이 헤더와 푸터는 고정.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영역 친 이 부분은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딱 바뀌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크업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뭐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. 자,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편과 동일합니다. 그래서 먼저 이너 불러서 가운데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. 1200 픽셀의 마진 오토 이렇게 잡아주시고 백그라운드 샵 FCU 어려울 때는 배경을 넣어서 영역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하이 값도 넣어서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가운데 잘 잡혀 있습니다. 그리고 화면을 줄였을 때 보시면 이렇게 작업이 되죠. 근데 특이한 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면을 줄이잖아요. 그러면 다 줄어들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스크롤이 생겨요. 딱 하면서 스크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요 안쪽 이 부분 있죠. 요 부분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이 패딩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패딩 근데 제가 작업한 걸 보시면은 1200의 마진 오토로 했을 때 컨텐츠가 딱 여기가 완전 붙을 때까지 줄어들고 있죠. 영역이. 자, 그래서 만약 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신다면은 저는 네이버처럼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은 안쪽으로 패딩을 좀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. 제가 위드를 1200으로 했지만 양옆을 뭐 20씩 패딩을 놓고 싶다. 그럼 20 하면 40이죠. 그러면 1160 해놓고 패딩을 양옆에 한번 20씩 넣어 주시면은 위아래는 빼고 20픽셀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. 자, 패딩을 이렇게 넣어서 요 배경색이 좀 없어야 되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헤더에게 배경색을 좀 넣고 확인을 좀 해볼게요. 자, 헤더에게 하이 값을 200픽셀 줄 거고요.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너에게 패딩이 들어가 있죠. 여기 패딩. 그래서 딱 화면을 줄였을 때 패딩 양옆 20이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영역. 지금 딱 달라붙는데요?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너에게 삐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. 삐지 없애놓고 제가 한번 줄여보면은 양옆에 패딩 20 때문에 여기 딱 붙지가 않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코딩을 할 때 양옆이 이렇게 붙는 게 싫다 하신다면은 이렇게 패딩을 양옆에 좀 넣어놓고 작업을 해주셔도 괜찮아요. 이거는 그냥 네이버 제가 참고를 해봤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. 자, 그래서 헤더 200픽셀 넣어서 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높이 값이 340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
슬라이드에게 하이값 340 픽셀 백그라운드를 넣어주시면은 또 영역이 만들어지겠죠? 만들어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영역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컨텐츠에서 뭐 똑같이 이제 컨텐츠에도 뭐 하이 값이 들어가고 백그라운드가 들어갈 겁니다. 그쵸?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요 컨텐츠에 들어갈 아티클 한번 마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3개죠, 3개. 아티클, 아티클, 아티클.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을 거고요. 제가 콘 1, 콘 2, 콘 3 이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컨텐츠에게 먼저 높이 값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디자인해 놓은 거에 보면은 높이 값이 현재 340으로 또 되어 있네요. 자, 340 픽셀 하이값 픽셀.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샵 FCC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컨텐츠 영역 들어갔고요. 그 다음 아티클 한번 해볼게요. 자, 얘네들 나열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플롯을 써도 되고 이번에는 플렉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컨텐츠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주시면은 알아서 자식들이 나열이 돼요. 자, 그래서 보면 이렇게 들어갔죠?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좀 넣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컨텐츠에게 아티클에게 백그라운드를 샵 369를 넣어줄 거고요.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애만 흰색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요렇게 넣어주시면은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너비 그냥 편하게 위드 값 넣어주셔도 괜찮아요. 아니면은 플렉스, 베이시스라고 해서 위드 값 33.3333% 요렇게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. 위드 값 쓰셔도 되고 플렉스, 베이시스라는 작업을 해주셔도 괜찮아요. 그러면 바로 나열이 되고 너비도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됩니다. 그 다음 마지막 푸터 작업 해주면 되겠죠. 푸터, 뭐 하이가 편하게 200픽셀 넣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샵 333 이렇게 넣어주시면 푸터까지 다 작업이 돼요. 자,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안쪽 제가 이너에게 패딩을 양옆에 넣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.